자, 오늘 등차 수열만 좀 마무리를 합시다. 등차 수열만 마무리를 좀 할 테니까 유형 15부터 하면 되나요, 오늘? 공부할 걸 안 갖고 왔다고? 뭔 소리야? 자, 유형 15부터 한번씩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합공식, 여러분 기억납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만약에 첫 항과 마지막 항, 끝항이라고 표현할게요. 끝항이 주어져 있고 항의 개수가 n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죠. 요때는 Sn, n항까지 합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2분의 n 곱하기 첫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놓을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첫 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때는 이 마지막 항이 결국에는 n번째 항이니까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합을 구할 수도 있더라. 그럼 그때는 식이 사실은 똑같은 식이라고요. 똑같은 식인데 요 L 대신에 일반항 AN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어떻게 된다고요? 2A 더하기 N-1D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뭐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합이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 항부터 쭉 다 더해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더해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n항까지 더했을 때는 무조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계속 커질까요? 더하면 더할수록? 그렇진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더해가는 공차라는 놈이 만약에 얘가 양수일 때에는요, 뒤에 있는 항이 점점 더 커질 테니까 더하면 더할수록 커지겠지만, 만약에 공차 자체가 음수가 된다면 첫 번째 항이 비록 양수라고 하더라도 공차, 음수를 계속 더해가다 보면 언젠간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올 거고, 음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됐어? 작아지겠지.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떤 등차수의 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일단 첫 항을 양수로 출발했을 때 이런 문제의 공차는 대부분 뭘로 주게 돼? 음수로 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쭉 더해갔을 때 일반항이 뭐일 때까지만, 양수일 때까지만 더했을 때가 합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로 바뀌는 순간부터 더할수록 어떻게 되니까? 작아질 테니까. 따라서 합이 최대라는 얘기는 결국은 일반항이 언제일 때까지? 양수일 때까지 더해주세요. 그때가 바로 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좀 기억하면 다른 문제들 푸는 건 그닥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982번이 바로 그런 얘기죠. 1982번. 자, 첫 항이 35래요. 첫 항이 35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4랍니다. 자, 이 놈을 첫 항부터 n항까지 더해갔는데요. 그 놈을 SN이라고 할 때, 이 SN의 최대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SN이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첫째, 합이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 어디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AN이 뭐일 때까지만? 양수일 때까지만 더해라. 그럼 먼저 이 AN이 양수가 되는 n이 얼마인지 이거부터 먼저 찾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n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얼마까지가 양수인지를 찾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일반항으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일반항 AN은요. 첫 항이 얼마랬어? 35에 공차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4에 n-1, 요게 일반항일 거고, 요 일반항을 좀 식을 정리해서 쓰게 되면 4n 플러스 얼마? 39네요. 그리고 요 놈이 뭐가 될 때까지만 더하라고요? 양수일 때까지만 더하라고, 양수. 요 놈이 양수일 때까지 더하라는 얘기는 4n이 39보다 작을 때까지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따라서 n은 4분의 39보다 작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 n은
몇 번째 항이냐를 물어보니까 항상 수열에서 이 n값은 뭐여야 된다고요? 자연수여야 된다고. 자연수. 4분의 39가 9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그러면 n이 얼마일 때까지가 양수란 얘기야? 따라서 이 SN이 최대일 때는 몇 항까지 더했을 때? 9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즉 이 문제는 뭐를 찾으라는 문제야? S9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라고. 자, 따라서 S9를 구해주면 되니까요. 그대로 공식 이제 집어넣읍시다. 2분의 얼마? 9 곱하기 첫 항 35니까 70 공비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4 곱하기 9항까지니까 여기 뭐 들어가면 돼? 8 이렇게 합을 구해주면 되더라.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4, 8에 12 빼면은 38 약분하면 19니? 맞나? 그럼 9 곱하기 19 맞죠? 9, 1은 9, 9, 9, 82 9, 1은 9, 9, 9, 81 네. 네, 이게 아니에요. 9, 1은 9, 171인가요, 그러면? 네, 171 이렇게 나오면 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뭐하니? 세림아, 왜, 어디 불편해? 왜 그래? (1990번) 문제를 하기 전에 자, 1990번 문제를 하기 전에 배수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만약에 고1 때부터 쭉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선생님이 예전에 한 번 정도는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 고1 과정을 선생님이랑 안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잠깐 요거 우리 배수하고 관련된 성질을 공부하기 위해서 요거 정리 다 됐죠? 다 지울 겁니다. 다 지워도 되죠? 배수에 관한 성질을 배우기 위해 우리 교과서에 없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한 가지 개념을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잉여류 그리고 합동식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문제를 이거를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배수에 관한 어떤 문제, 나머지에 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개념을 알고서 문제를 풀면 쉬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잉여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나머지가 같은 수끼리 분류를 해주는 거. 이거를 잉여. 잉여가 뭐야?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동현이 넌 잉여 인간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남는 인간이란 얘기예요. 왜? 뭐 잉여의 삶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자, 나머지가 같다. 근데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는 기준이 있어야 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 누구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자가 중요할 거잖아.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갖고 분류를 한다면 첫 번째는 이런 놈이 있을 수 있겠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놈? 1인 놈들. 그럼 여기에 들어간 놈들은 어떤 놈이겠어? 뭐 1, 4, 7, 10, 13, 16 요런 놈들은 전부 뭐가 될까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들이겠죠.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좀 넓게 쓸까? 다시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들도 존재할 겁니다. 어떤 놈들일 거냐면 2, 5, 8, 11, 14, 17 이런 놈들이겠죠. 이런 놈들일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떤 놈이 있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일 수는 없고요. 나누어 떨어지는 놈들이 있겠죠. 3, 6, 9, 12, 15 이런 놈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야. 자, 이렇게 어떤 수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놈들끼리 자연수를 분류하는 방법을 잉여류라고 얘기하고요. 요 잉여류를 통해서 자연수를 분류했을 때 같은 분류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 있죠? 그 수들을 우리는 도형에서뿐만이 아니라 수에서도 서로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5와 8은 서로 뭐란 얘기야?
합동이란 얘기야. 합동. 그래서 똑같이 도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짝대기 3개로 써줍니다. 다만 요놈이 나머지가 같으면 합동이란 뜻인데, 그럼 역시 뭐가 필요해? 누구로 나누는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 표현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자, 일단 이렇게 표현했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자연수의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표현하는 식을 우리는 합동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합동식은요, 일반적인 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심지어 거듭제곱을 하더라도 항상 이 합동식은 성립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양쪽에 똑같이 1씩 더하면요, 물론 나머지 자체는 달라집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고 나머지 2야. 근데 둘 다 1씩 더했어. 그럼 그때는 얘는 6이 되고 얘는 9가 되죠. 그럼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나누어 떨어지지만 역시 두 수는 합동인 거 맞죠? 무슨 문제가 돼요?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변에 똑같이 30 곱해봐. 3으로 나누니까 얼마인가? 4 곱했어. 그럼 얘 20, 얘 20이야. 그리고 얘 4 곱하면 32야. 맞죠? 요놈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2. 3으로 나눠서 나머지 얼마예요? 2. 여전히 어때? 합동식은 성립하겠죠? 거듭제곱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을 제곱하면 25, 64죠. 25와 64.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 1, 1. 여전히 합동이 된다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교과과정에서 활용을 할 거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었던 건데, 예를 들어 2023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요 2023에 100제곱이 있어요. 우와, 크다. 그죠? 100제곱이 있습니다. 요 놈을 2024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주세요. 요런 말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023의 100제곱을 2024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단 100제곱은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야. 즉 2023은 202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예요? 요 자체가 나머지가 되지? 근데 요 수가 너무 크니까 나머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도 될까?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도 될 거야. 맞니? 그럼 요 놈은 202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요 놈의 100제곱을 얘로 나눈 나머지 구하려면 얘를 그냥 뭐 해버리면 돼? 100제곱 해버리면 된다고. 왜? 같으니까 여전히 100제곱 해도 나머지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 돼? 1.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문제. 근데 우리 그때는 항등식 개념 이용해서 얘를 x로 놓고 x 플러스 2로 나가지고 0이 되는 값 대입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우리는 가능하더라. 자, 이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의 예를 직접적으로 응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어떤 나머지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개념들을 이용하게 되면 좀 복잡했던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둬서 나쁠 건 하나도 없고요. 이거 깊이 얘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선생님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1990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990번 문제. 1990번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1990번 뭐라고 그랬냐면 50 이하의 자연수.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2인수. 그들을 다 뭐하래? 다 더하래요. 자,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우리는 잉여로 따지면 요 놈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요 놈들 얘기하겠죠? 그럼 요 놈들은 첫 번째 항이 얼마인 거고? 2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돼요? 5. 그 다음은 8. 그 다음은 11. 요런 놈들일 거거든? 즉, 요 놈 자체는 3으로 나눈 나머지는요, 항상 얼마에? 3, 2라는 수의 차가 생겨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 놈은 첫 항이 2이고 공차가 얼마인 3인 뭐가 된다는 뜻이야? 등차 수열이 되더라 라는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다만 조건이 있죠.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 더할 거냐는 결정이 될 거야. 그럼 얼마 될까요?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 놈 중에 가장 큰 수 누굴까요? 얼마일까요? 50이죠. 나머지 인수 50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첫 항과 끝 항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도 알아야 돼? 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즉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잖아. 몇 번째 항일까요? 암산한데? 굳이 항으로 다 표현하자면 2 더하기 n-1 곱하기 3이겠지. 일반 원고식 이용하면. 그지? 근데 이 정도 암산하자고. 요거 차 얼마야? 48. 48은 30 몇 개 곱하는 거요? 나 혼자 섭하네. 16개잖아요. 공차를 몇 개 더 했다고? 나 집에 간다. 16개. 그럼 얘가 몇 번째 항? 17번째 항이다라는 뜻이겠죠? 나 혼자 무슨 초등학교 산수 연습하는 것 같잖아. 그럼 우리가 구워주는 수열의 합은 얼마? 2분의 항 몇 개? 17개. 첫 항, 그리고 끝 항.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52고 2로 약분해서 요 놈 26입니다. 17 곱하기 26은 너희들이 해봐. 7, 6, 42. 그러면 442겠네. 고난도 문제 있다. 고난도. 레벨 C가 2개네요. 그 중에 우리 1997번 볼게요. 자, 수열에서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요 다음 단원이 등비 수열이지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뭔가 일반항에 관한 식 혹은 합에 관한 식을 막 멋있게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돼. 수열이라는 게 뭐라고요? 수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규칙적으로 수열을 나열하는 게 수열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서 수열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규칙이 뭐냐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걸 꼭 일반항으로 표현하고 나열할 게 아니라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돼야 돼? 규칙을 찾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 규칙을 보고 얘가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규칙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거잖아. 그럼 규칙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윤아? 규칙을 찾아. 야, 네가 남자친구가 생겼어. 생각만 해도 행복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루틴이 있어서 습관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너는 남자친구의 그 규칙이나 습관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 봐요. 관찰하겠죠. 첫날 이랬고, 둘째 날 이랬고, 스토커인데 이거는? 셋째 날 이랬고, 넷째 날 계속 지켜보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규칙도 결국은 뭐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나열해 보는 거야. 그게 촌스러운 게 아니야. 그게 못하는 게 아니야. 수열의 규칙은 그렇게 찾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럼 그 안에서 막 뭔가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일단 나열해 보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뭐가 등장해? 규칙이 등장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써먹자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여기 고난도라고 나와 있는 문제 있죠? 1997번 문제. 1997번 문제를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1997번.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an이라고 하고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bn이라고 얘기한대. 자, 먼저 an이라는 놈이 누구라고요? n이라는 얘기는 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 놈을 3으로 나눈 나머지래. 그럼 첫 번째 항은 n이 얼마일 때니까? 1일 때니까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1. 그렇죠? 두 번째 항은 n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 2. 그 다음은 그럼 얼마겠어? 0이겠죠. 0. 3을 3으로 나누면 그 다음 또 1, 2, 0,
1, 2, 0. 아, 그렇다면 이 AN이라는 수열은 요런 수가 반복되는 요런 수열이겠구나. 됐죠? 그 다음 BN이라는 놈을 살펴보면 BN은 어떤 수열이래요? 첫 번째 항이 얼마고? 3이고 공차가 2인 수열이니까 3 더하기 2에 n-1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야. 다시 말하면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겠네요. 자, 그러면 BN이라는 놈은 어떤 놈일 거냐면 이런 놈이겠죠. 여기다 n 자리에 1 집어넣으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3.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7이에요? 7. 그 다음은 9. 그 다음은 11. 그 다음은 13. 이렇게 만들어지는 놈들이겠죠. 됐습니까? 자, 우린 지금 뭐를 찾고 싶대요? 문제에서는 어떤 놈 구하랬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곱하기 요 놈들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A와 B를 곱한 요 놈에 대한 얘기잖아,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러면 보세요. A와 B를 곱할 건데 다 더했을 때 자, AN이 0일 때 곱하는 놈들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얘놈들은. 그러면 요놈들은 2를 곱하는 놈, 2를 곱하는 놈, 1 곱하는 놈, 2 곱하는 놈, 1 곱하는 놈, 2 곱하는 놈들이 있겠지? 그래서 결국은 뭐야? AN이 2일 때와 AN이 2일 때를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정말 단순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AN은 2라니면 2잖아요? 그때 AN, BN이라는 수열은 요 놈은 어떻게 만들어지면 2일 때는 첫 번째 항이 얼마인 거고? 3. 맞죠? 그 다음 2일 때 그 다음 얼마니? 9. 그 다음은 얼마? 이게 안 썼는데 그 다음은 얼마니? 15. 이런 식으로 나열될 거란 얘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 AN이 2일 때 AN, BN은 첫 번째 항이 얼마인 거야? 잘 생각하세요. 얼마? 10 곱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은 얼마? 22. 그 다음은 얼마겠어? 여기 17 들어갈 테니까 34. 요런 놈들이겠죠. 됐어요? 우리 지금 뭐 찾고 싶다고? 규칙 찾고 싶다고? 그러면 첫 번째 나열되는 요 놈의 규칙 찾아볼까? 어떻게 생겨먹어요? 공차가 얼마인? 6인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놈은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얼마? 6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합 구하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얼마씩 커집니까? 12씩 커지네요. 그죠? 12씩 커지죠? 그러면 요 놈은 첫 항이 얼마고? 10이고 공차가 얼마인? 12인 등차수열일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요 놈들의 합과 요 놈들의 합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어디까지 더하라고 했나요? A20, B20까지입니다. A20, B20. A20, B20. A20, B20. 그러면 요 놈은 몇 개 있겠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까지니? A20, B20이면 자, AN이 이럴 때는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런 놈들이잖아. 맞죠? 첫 번째고 몇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 요 놈 몇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몇 번째? 10번째. 물론 좀 이따가는 정리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멋있게 풀어볼 거야. 근데 지금은 선생님 뭐 수열의 가장 기본으로 하자고 이 똥꼬들아.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10번째. 맞아요? 그 다음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몇 번째까지 나오겠어? 몇 번째까지? 9번째까지 나옵니까? 19번째까지. 그러면 요 놈의 항의 개수 몇 개야? 몇 개일까요? 7개죠. 7개.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더 쓰면 되는데 거기까지 그냥 안 쓴 거야. 참고. 자, 그 다음 요 놈은 몇 번째 항이에요? 두 번째, 다섯 번째. 맞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몇 번째까지 나와야 돼? 그럼 요 놈은 20번째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요놈 항 몇 개? 8시 7개겠지. 그럼 이제 합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요놈은 마지막 항을 구해서 할래? 아니면 일반 항 이용할래? 마지막 항 구해버릴까? 요거 19번째 항 그럼, 여기, 즉, 이수열의 19번째 항. 얘로 따지면 7번째 항이죠? 뭐 됩니까? 그냥 다 써? 무식하게? 24, 27, 3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이네요. 왜요? 60 더해야 되는 60 더해야 되잖아요. 뭘 더한 거예요? 옌병. 다시요. 28, 34. 네, 60 더해야 되는데. 왜 7 더해야 돼? 27, 33, 39인가요? 네, 그럼 39가 7번째 항이네요. 그럼 요 놈은 숫자 너무 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건 너희들이, 자, 이 수열 문제가 우리 고난도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수열 문제가 졸라 어려워. 그럼 어떻게? 이렇게라도 하나씩 찾아보라고. 수열은 그러면 답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막 항이 100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좀 이따 정리하는 것도 알려는 줄 거야. 그렇지만, 일단 가보자잉 똥꼬들. 자, 요거, 30, 다음에 얼마야? 46. 맞죠? 그 다음, 58. 그 다음, 70. 그 다음, 8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0. 됐다. 자, 이제 합구합니다. 첫 번째 요놈은 2분의 항이 몇 개라고요? 7개. 첫 항이 3. 마지막 항이 39. 더하기. 2분의 요놈도 항의 개수는 7개. 첫 항이 10. 마지막 항이 82.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일 거야. 자, 지금까지 뭐 있습니까? 부지런히 우리 하나씩 찾아보았죠. 자, 이제는 우리가 찾은 이 규칙을 자, 논리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AN이라는 놈은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결국은 아까 쌤이 잉여류에서 설명했듯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어? 3가지밖에 없습니다. 1일 때, 2일 때,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럼 AN의 규칙은 몇 개마다 나올 거다? 3개마다 나올 거란 얘기야. 까지 이해됐죠? 일단 B에는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은 모든 항이 그냥 규칙을 따르는 거잖아. 그럼 2개를 곱했을 때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AN이 몇 개마다 나오는지 규칙이, BN이 규칙이 몇 개가 반복되는지 2개를 곱했을 때는 두 놈의 최소 공배수의 규칙이 생겨나는 거야. 얘 몇 가지? 3가지. 얘는 몇 가지? 1가지. 그냥 모든 게 규칙이니까. 그럼 두 놈을 곱했을 때는 몇 개마다 규칙이 생겨난다? 3개마다 규칙이 생긴다. 그럼 이 3개를 어떻게? 규칙을 3가지로 분류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1일 때, 2일 때, 0일 때인데 곱하니까 0일 때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요 놈은 AN이 얼마니까? 1이고, 요때 B에는 어떻게 생겨먹는다고? B에는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3 더하기 2의 n-1. 맞습니까? 그래서 뭐 된다고? 2n 플러스 1. 여기다 우리 누구 곱하는 거야? AN 곱하는 거죠? AN 곱하면 얼마? 1. 맞아? 그런데 그런 항이 몇 개마다 등장한다고? 3개마다 등장한다고. 자, 그러면 요 놈의 공차는 당연히 얼마 되겠어요? 공차는 얼마 될까요? 공차는 얼마? 6. 공차 6 된다고? 첫 항은 얼마고? 3이고. 그럼 요 놈은 첫 항이 얼마가 되고? 3이고. 공차가 얼마인? 6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항을 찾을 땐 이거 선생님이 곱하라고 하는 거는 공차를 찾기 위해서 곱하라는 거고, 실제 일반항은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6n.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자, 우리 복습해보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n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6n이라는 1차식 등장할 건데 첫 항이 얼마니까? 곱한 거 3이니까 n 1 집어넣었을 때 3 나오려면 예, 요게 바로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일반항. 요게 바로 일반항. 그리고 즉 A1부터 A20까지 총 몇 개? 20개. 근데 몇 개마다 규칙이 몇 개마다 등장한다고? 3개마다 등장한다고. 그럼 1부터 20까지 3칸씩 건너뛰는데 첫 번째 규칙이 몇 번째에서 등장해? 첫 번째 규칙 2항이 1일 때 등장하는 거죠? 1일 때 등장하는 거지? 그러면 20을 3으로 나눴으면 몫이 얼마예요? 몫이 얼마? 6. 즉 3의 배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6개 있다는 얘기지? 근데 1은 처음 나오는 3의 배수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3의 배수 6개지만 하나 더 있으니까 요런 놈이 몇 개가 나온다고? 7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 한 단계 한 단계는 이해할 것 같아도 여러분이 찾으려면 헷갈릴 것 같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에 나열한 것부터 먼저 해본 거야. 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연습은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칙은 3개씩마다 나온다고 그래서 누가 되거나, 그런데 요번에는요, 요 bn이라는 수열에다가 공차가 얼마인 2인 수열에다가 an 얼마를 곱한대? 2. 맞아요? 2. 근데 이게 몇 개마다 나온다고? 3개마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차 2에 2 곱하고 3개마다 나온다고. 얼마? 12. 12가 공차가 된다는 얘기야. 12. 그래서 공차 얼마? 12. 그럼 요 놈도 첫 항 한번 찾아볼까요? 12n. 일반항 12n에 첫 항이 얼마니까? 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빼기 얼마 해주면 돼? 7. 이게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3의 배수 아까도 6개인데 두 번째 항이니까 처음 나오는 3의 배수보다 작죠? 그럼 요 놈도 항이 몇 개? 7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끝항을 구하는 게 아니라 끝항 구해도 돼요. 여기다 7 집어넣으면 끝항 나오니까 끝항 구해도 되지만 첫항 알고요. 공차 알고요. 6하고 12. 항의 개수 아니까 등차수열 합공식 바로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나열하지 않고도 쓸 수는 있다라는 거야. 나열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알겠죠? 네. 말이 길어지니까 졸려, 그죠?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된다고 얘기해줘요. 지울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적는다라는 개념도 베낀다라는 개념보다 이해한 거를 메모해 둔다라는 개념이잖아. 그치, 지훈아? 세림이 자? 맨날 졸려, 맨날. 안 졸린 날이 언제 도대체? 자, 다음 유형이 다음 유형이 1998이네요. 1998. 잠깐만요. 자, 1998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항이 2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수열이래. 자, 1998번이에요. 첫 항이 2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자, 이렇게 생기면 어때? A1 더하기 A2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해? 절대값들을 더해서 20까지 더하래네. 20까지 더하래네. 요 놈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랬어. 자, 무슨 의미일 거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첫 항이 21인 양수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실제 이 수열은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질 거고 어느 순간엔 뭐가 될까? 음수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수열들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절대값 벗겨서 더하겠지만 음수일 때는 절대값 벗겨지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수열의 합이 아니란 얘기야.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경우도 뭐부터 찾아? 언제부터 음수인지를 찾을 거야. 암산도 되는데. 책으로. 자, 일반항은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21 빼기 3의 n-1 마이너스 3n 플러스 24 요 놈이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놈이 어디부터인지를 찾겠다는 얘기야. 그럼 n이 얼마일 때부터? 8보다 클 때부터 음수입니다. 8보다 클 때부터.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 해서 A7까지는 그대로 양수고요. 8은? 모르겠네. 좀 이따 볼게요. 8보다 크니까 몇 번째 항부터는? 9번째 항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9번째 항부터는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죠. 어디까지? 20까지.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첫 항이 2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요. 3씩 계속 줄어들다 보면 누가 생겨? 양수도 음수도 아닌 0이 생기죠. 몇 번째 항이 0이 됩니까? 바로 이 8번째 항이 얼마가 돼버려요? 0이 돼버린다고. 자, 이 8번째 항이 0이 되면 어떤 의미를 생기느냐? 자, 보세요. 지금 우리 3씩 줄어든 거지? 그러면 A7은 뭐겠어? 3. A9는 뭘까?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럼 다시 오놓으면 뭐가 돼? 플러스 3이겠네. 절대값 씌워줬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A9가 플러스 3이란 얘기인 거야. 원래 A9는 뭐고요? 원래 A9는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A9가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더한 놈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더한 놈과 어떨까? 같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예요? 7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 7개는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A1 더하기 A2에서 어디까지 더한 거? A7까지 더한 건 똑같은 게 몇 개 있고? 2개 있고 2개 있고. 자, 9개부터 A9부터 시작해서 7개 더하면 얼마까지죠? A 16까지죠. 그게 7개지? 맞니? (15까지죠) 개수, 수의 크기는 15, 우리 7개 찾는 거니, 지금? 7개? 맞죠. A9부터 A15까지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세봐. 9, 10, 11, 12, 13, 14, 15, 15까지가 7개예요. 의심의 눈초리 쳐다보잖아요, 제가! 그럼 거기에 뭐 남아요? A 16, 17, 18, 19, 20 이렇게 될 거다. 이걸 더 세면 어떤 방법으로도 아니 똑같아.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이게 뭔 소리인지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요수열은 뭐야? 첫 항이 얼마고? 21이고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부터 7번째 항까지 합.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 반대로 이제 생각하자고. 반대로. 첫 항이 얼마이고?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뭐가 되는? 플러스 3이 되는.
부호 바뀌었으니까. 등차 수열에 얘를 첫 항으로 놓겠다는 얘기, 얘를 첫 항.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일까요? 몇 번째 항? A9를 첫 항으로 놓으면 A20 몇 번째 항? 다들 섣불리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몇 번째 항? 12번째 항이죠. 12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요 놈은 21부터 30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첫 항이 21이고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3인 수열의 합으로 해주면 되고, 요 놈은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3, 요거는 얼마? 6, 요 놈은 얼마?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부호가 반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첫 항이 3이고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위의 방법대로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자, 요 놈은요 2분의 항 몇 개? 7개. 근데 요 놈은 첫 항 끝항 다 알잖아. 첫 항 얼마? 21. 끝항 얼마? 3. 7 곱하기 24 더하기 2분의 요 놈은 항기계수 몇 개? 12개. 첫 항 얼마? 3. 끝항 찾을 수 있니? 일반항 꼴로 써도 되고 끝항 꼴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일반항 꼴로 써보자. 공차 3에 항 12개니까 얼마 곱해? 1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세림이 자한다. 그러면 약분해서 12니까 7은 7, 7이 14. 84 더하기 6, 33, 36. 6, 3, 18, 6, 6에 36. 216. 200, 300? 맞니? 근데 보기에 있니, 300이? 없네요. 뭐 잘못했을까요? 유일하게 계산이 잘못한 게 있다면 아마 요거 계산을 잘못했을 겁니다. 33, 36, 63, 18, 66에 맞는데? 얘가 틀렸나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7일은 7, 7, 14. 맞는데? 나 뭐 잘못했어? 저탕이 3. 저탕이 3. 공차가 3. 12번째 항. 12번째 항. 3 더하기. 공차 3 곱하기. 11. A 아니에요? 그러네요. 요거 끝항 생각해서 해도 끝항 관련. 그래서 훌륭한 학생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39네요. 생각보다 왜 데자뷰 같지, 이거? 6, 3, 18, 6, 9, 54. 6, 3, 18, 6, 9, 54. 그럼 243인가요? 그럼 328. 보기에 있어요? 진짜 없어? 있으면 죽는다, 너.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집에 갈래. 없으면. 6, 3, 18, 6, 9, 54. 234. 318은 있죠? 없으면 진짜 갈 거야. 그냥 항상 덧셈이 문제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레벨 3가 또 있네요. 레벨 3. 2002. 월드컵이 열리던 그날. 지울게요. 니네 몇 년도에 태어났냐? 세림아, 너 몇 년생이야? 2007년? 야, 니 되게 늦게 태어났구나. 와, 아직 새 거네. 아직은 새 거예요. 세림? 세림이 잘 거야? 세림이 이미 잠들었어? 첫째 항이 57이래요.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이랍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등차 수열에 대하여, 자, 요번에는 보세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또르륵 해서
n번째까지 더한 거의 절대값이 최소래. 이때 n이 얼마니? 자, 이거는 아까 거랑 문제가 다르죠? 아까는 각각의 항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고, 이거는 합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뭔가 n항까지 더한 거지? 그거에 뭐?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럼 우리 합의 절대값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 생각해보자. 어떤 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대?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중에 가장 작은 건 누구야? 0. 0의 절대값은 얼마? 0. 그러면 어떤 수의 절대값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뭐에 가까울수록 작다는 얘기야? 0에 가까울수록 작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주어진 수열 자체는요, 첫 번째 항이 57이고 공차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 뒤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지?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점점 작아지죠? 그런데 합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첫 항이 57이고요. 이 마지막 항이 뭐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57에 가까울수록 된다는 얘기겠지. 또는 이 합이 뭐에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말하면 합이 뭐에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질수록 그랬는데 요 놈 조심해야 돼. 이거 잘 봐요. 잘 봐야 돼. 이거 단순히 마이너스 57에 가깝다라고만 하면 안 돼. 이건 여러분의 개념적인 얘기인 거고. 마이너스 57이 정확하게 되면은 좋아. 근데 이거 마이너스 57이 딱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왜? 공차가 6인데 이 6으로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지죠. 그러면 양수 있는 중에 제일 작은 놈은 누구야? 3이겠죠? 3? 그죠? 쭉 와가지고 양수인 중에 제일 작은 놈은 3이야. 그 다음 음수 누구 나와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51 딱 나올래나? 나올 것 같네. 그죠? 나오겠죠? 이때는 여기 3씩 줄어들고 여기 3씩 줄어들면은 절대값은 똑같을 거 아니야, 양쪽으로. 양쪽 대칭이 돼서 쭉쭉쭉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 합 자체가 얼마가 돼? Sn 자체가 0이 되는 순간이 생겨날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봅시다. 2분의 이걸로 볼까? 그냥 우리 n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n이 얼마가 되는 거 구하면 돼? 마이너스 57 되는 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 놈은 첫 항이 얼마고? 57에 마이너스 6에 n-1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럼 요 놈 마이너스 6n 플러스 63 이 마이너스 57이니까 이항하면 6n은 120 n이 그럼 얼마니? 20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18) (19) 근데 19에서 또 할 얘기가 많아서 15하면 이제 요리요?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자, 좋아요. 1교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